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 애플 WWDC 2020 첫날 발표된 이 애플 기기들의 OS 관련 키노트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최대한 짧게 정리를 해도 시간이 꽤 되네요. 자, 우선 아이폰 OS, iOS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드러지는 큰 변화는 크게 세 가지인데 홈스크린, 위젯, 그리고 PIP, 픽처인 픽처입니다. 홈스크린은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앱들이 너무 많아서 관련 앱들을 이렇게 묶어놔도 몇 페이지씩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래서 애플에서는 앱 라이브러리라고 앱을 카테고리별로 자동으로 묶고 이제 해당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모든 앱들이 들어있는 찾기 기능도 있고 자주 사용하는 앱들이나 최근 추가된 앱들만 모아두는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더 쉽게 앱을 찾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기능입니다. 물론 안 쓰는 앱들은 짱 박아두는 그런 기능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위젯인데요. 기존과 다른 점이라면 원하는 위젯을 이제 홈에다 끌어다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특정 위젯은 사이즈 선택도 가능하고 그러면 보여지는 정보량도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주요할 만한 거는 이게 스마트 스택이라고 그때그때 다른 위젯들이 표시되는 겁니다. 창은 하나인데 다른 위젯들이 표시가 돼요. 이게 원하는 대로 커스텀도 가능하고 또 사용자 패턴에 맞게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필요한 정보가 표시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은 PIP, 픽처인 픽처입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 창을 하나 더 띄우는 거죠. 역시 원하는 대로 당연히 이동 가능하고 크기 조절 역시 되고요. 사이드로 잠시 숨겨둘 수도 있는데 창을 숨겨도 오디오는 그대로 재생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유튜브 볼 때 좀 편하게 볼 수 있겠네요. 아이폰에서. 근데 그러려면 디스플레이가 좀 큰 맥스가 필요하겠는데요. 그 밖에 자잘하게 추가된 기능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번역기 기능이 향상이 됐네요. 한국어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특히 가로 모드를 지원하면서 이 쌍방으로 통역이 즉각적으로 되는 요거는 꽤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메시지 기능에도 변화가 있는데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핀 꼽아가지고 상단에 고정이 되고 상대방 아이콘 옆에 바로 메시지가 보이는 이런 것도 됩니다. 미모지는 그냥 추가됐어요.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커스텀이 쉽도록. 자, 그리고 그룹 메시지에서 다들 헛소리 많이 할 때 나랑 직접 말하는 사람하고 둘이 연결돼서 대화하는 기능, 그리고 대화창 앞에 이제 이름 치고 메시지 보내면 그 사람한테 바로 가는 기능. 근데 아시아 쪽에서는 카톡이나 라인, 웨이신처럼 별도의 앱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건 그다지 유용할 것 같진 않네요. 그리고 지도가 특히 유명한 핫스팟 찾는 기능이나 길 찾기에서 이제 새로운 길 찾아주는 기능 같은 게 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있는 이 상해가 이런 기능을 지원하는 도시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한번 사용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앱스토어에 앱클립스라고 있는데 앱을 쉽게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이 QR코드도 되고 NFC도 지원되고 이게 그러니까 스캔하면 앱스토어에서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바로 앱 추천이 돼가지고 화면에 뜨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미지 검색해가지고 제품 찾는 거랑 비슷한 개념 같은데 이건 해당 앱을 바로 띄워주는 거죠. 아무튼 돈과 관련해서는 잔머리 잘 굴리는 애플이에요. 그리고 카플레이도 변화가 있는데요. 차 인테리어에 맞출 수 있게 테마가 좀 늘어났다고 하고 주차장, 전기, 충전기, 외식 관련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iOS 14에서 변화된 주요 내용이고요. 생각보다 변화가 좀 많죠? 개발자 베타 버전은 이미 나왔습니다. 바로 설치해 보실 수도 있는데 물론 초기 버전은 버그가 많으니까 막 올리지 마세요. 다음은 아이패드 OS인데요. 일단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윈도우를 많이 닮아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시면 왼쪽에 옵션 창을 띄워서 폴더 간의 이동을 쉽게 한 것도 그렇고 구성 자체가 벌써 한눈에 봐도 윈도우와 상당히 흡사하죠. 거기에 마우스도 지원되니까 예전에는 솔직히 패드가 뭔가 애매한 포지셔닝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를 준다면 이제는 노트북을 거의 대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도 사실 키패드를 붙이면 거의 노트북 수준이긴 하죠. 가격도 그렇고. 패드에서 애플 뮤직 UI도 윈도우처럼 돼버린 모양새인데 익숙한 UI니까 사용하기에는 나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면 기존에는 패드가 이런 모양이었죠. 근데 이렇게 바뀐답니다. 창을 작게 해서 팝업으로 띄워준다는데 진작에 좀 이렇게 하지. 그리고 서드파티 통화 앱들도 지원이 되고 당연히 아이폰도 이런 모양으로 지원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펜슬 관련 업그레이드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일단 삐뚤삐뚤한 내 글씨를 이렇게 텍스트로 바로 잡아주는 거. 이거 정말 필요한 기능이죠. 그리고 사파리 주소창에 이렇게 글씨를 쓰면 역시 텍스트로 인식을 해서 요거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사소한 건데 이렇게 바뀌니까. 그리고 애플이 중국 시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메모장에 필기를 하면 역시 텍스트로 인식을 해서 자동 변환이 되는데 여기에 한자를 필기로 쓰면 한자가 텍스트로 변환이 돼요. 이게 한글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그리고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는 바로 인식해서 관련 앱으로 연결이 되고, 아무튼 영어와 제2외국어가 함께 필기와 동시에 텍스트로 인식된다는 게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이패드 OS 정리인데요. 이 애플 펜슬의 활용도가 정말 높아진 것 같고, 무엇보다 UI가 윈도우랑 좀 비슷해져가지고 이 아이패드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생각지도 않았던 에어팟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자동화를 통해서 기기 간의 이동을 손쉽게 하는 방법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그냥 바로 돼버렸어요. 네. 아이폰 사용하다가 패드에서 영화를 틀면 에어팟이 패드로 자동으로 이동하고, 맥에서 영상 통화하면 자동 이동하고, 아이폰으로 전화오면 다시 이동하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페이셜 오디오인데요. 이 에어팟 프로의 자이로 센서 등을 이용해가지고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거기에 맞게 이 공간감을 맞춰준다는 건데, 심지어 재생되는 기기의 움직임도 인지한다고 하니까 에어팟 프로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어폰이 되어버렸는데, 뭐 다른 회사들과는 확실히 레벨이 좀 다르죠, 애플이 이런 면에서는. 자, 다음은 와치OS인데요. 이제 와치페이스를 더 쉽게 커스텀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애플워치 기본 페이스에서 부분 커스텀하는 거라서 기존과 비슷하게 한계는 있겠지만, 서로 공유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얘기는 서드파티 앱들의 제작 여건이 더 좋아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다양한 워치페이스가 나오지 않을까. 뭐 예상컨대 올해 말쯤 되면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반가운 소식이고요. 자, 그리고 워치의 지도 앱도 향상됩니다. 특히 자전거 관련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이 빠른 길 알려주는 건 뭐 물론이고, 중간중간 계단이나 오르막이 어느 정도 있는지 표시가 됩니다. 자전거 탈 때 아주 유용하겠어요. 자, 그리고 운동 모드 중에 댄스가 추가된다고 하네요. 네, 개인적으로 막춤도 인식을 할런지 그게 궁금한데, 댄스도 엄연히면 운동이니까 바람직한 변화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모드 드디어 추가됩니다. 잠들기 전에 최대한 수면을 유도하는 잔잔한 음악을 틀 수도 있고요. 기기 자체 밝기도 조절이 되고, 이 수면 트래킹도 당연히 되는데,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건 나오는데, 딥슬립이나 램 수면 같은 건 안 보이는 걸 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가벼운 미밴드 5를 서브로 구입해라, 이런 큰 그림 같네요. 그리고 디테일하면 또 애플이죠.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손 씻기를 워치가 자동 인식해서 몇 초 씻었는지 네, 체크한다고 합니다. 근데 애플은 요런 UI가 참 깜찍해요. 뭔가 유머러스한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ARM 기반 프로세서를 맥 컴퓨터에 넣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아이패드에 들어간 A12G 프로세서를 탑재한 이 맥 프로를 공개했고, 올해 안에 이런 첫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고, 향후 2년간 꾸준히 교체를 해나가겠다, 이런 계획. 물론 기존 인텔 프로세서 탑재 모델 AS는 계속 해준답니다. 네, 걱정하지 말라네요. 이번 발표는 거의 2시간짜리였는데요. 10분 안에 줄인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자, 아무튼 이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변화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애플은 역시 애플이구나. 역시 OS 쪽에 상당히 강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요. 여러가지 면에서 좋은 변화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발표였습니다. 아쉽게도 새로운 하드웨어 발표는 없었지만 혹시 2-3일 있다가 뭐 깜짝 발표할지도 모르니까. 자, 그리고 14 이 베타 버전은 베타 프로 파일을 먼저 휴대폰에 설치하신 후에 업그레이드를 눌러주시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이 카카오 일부 기능과 카카오 뱅크가 안 된다는 말이 있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